지금부터 2014 제주국제평화포럼에서 7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지역개발 과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션, 관광 문화, 그리고 치유산업으로서 마을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오늘 세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3개의 주제 발표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제주도가 올해 1월 달에 마을산업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마을산업 특구로서의 마을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김동전 교수님께서 제주마을 역사와 앞으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김동전 교수님, 박수로 맞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오늘 그 원래 하려고 하는 세션의 메인 파트가 되겠습니다. 마을산업이 실제로 관광과 문화와 치유산업으로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예술문화대학교의 우리 나항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걸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4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각 주제별로 좀 이렇게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을산업 특구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지금 국장님, 우리 고복수 국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장덕지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한라대학, 죄송합니다. 제주대학이나 한라대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 대학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덕지 교수님은 또 우리 제주마에 대한 문화연구원 원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지금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계시는 우리 연구원 장연구원님, 우리 나오셨습니까? 예. 저는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신남연구소의 강만익입니다. 강만익 우리 선생님, 우리 저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강만익 선생님, 우리 지금 제주대학교의 그 마을문화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제주대학교의 강민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토론을 첫 번째 주제 발표와 함께 토론을 이끌어갈 오늘 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정성훈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시 40분부터 해서 5시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주제 발표자들은 한 20분 정도씩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토론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또 플로어에서 또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또 토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우리 제주도의 마을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제주도 마을산업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린 거는 정부가 지금 그 마을산업 육성법을 3년 전에 만들고 그 마을산업 육성법 안에 마을산업 특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준비를 했는데, 이 마을산업 특구 지정 방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연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 안을 제시했고, 상당 부분 제가 제시한 안대로 특구 지정 방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특구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산업 특구라는 어떤 그 말산업 특구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면 특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구도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상황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평화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2014에서 제주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른 말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말산업 특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주도 말산업 특구 발전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산업 특구에 대한 간략한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말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질적인 이 말산업 발전을 가는 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말산업을 견인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 특성화해서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산업 특구를 만들어서 말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계획이었고 그 측면에서 이 특구는 말산업 육성의 거점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특구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말산업의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겠는데 제가 그때 제시한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런 모델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각 말산업의 부문 분별의 밸류체인 중심의 특구 모델과 두 번째는 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 중심 특구 모델, 세 번째는 관리 주체 중심의 단계적 육성 모델,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융복합되어서 말산업의 포스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말산업 특구라는 것은 한국의 말산업을 견인해 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산업 특구는 단순하게 특구 지정으로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다른 특구와 특구끼리의 발전을 또 모색해가는 그러한 역할이 되는데 제주도 말산업 특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다시 지금 2014년도에 한 개의 말산업 특구를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륙이겠죠. 그래서 제일 지금 유망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화성시가 중심이 돼서 말산업 특구를 지정이 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구끼리 연결시킬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은 제주도 어떻게 말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가 그 추진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말산업을 발전시켜 가는 이 특구의 운영 모델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결국은 굉장히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운영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법과 정책 그리고 타 특구와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과연 제주도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이 갈 것인가는 모델의 기초조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주도가 어떠한 말산업의 현황이 있는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제주도에 대한 기반시설,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말산업에 대한 기반 조성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말산업 기반이 잘 되었다라는 어떤 외관적인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과연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가 말산업에 대한 좀 더 치밀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겠다. 세 번째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말산업 특구는 아직은 없기도 하지만 말산업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관광적으로 크게 발전시킨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외에는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들을 쭉 검토를 한 다음에 실질적인 특구 발전 단계 초기, 중기, 장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실제 이 지역사회, 제주도 지역사회에서도 모든 말산업 관련된 그 단체나 또 거기에 대한 생산자나 또는 도민들이 제주도의 말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특화되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꼭 말산업 특구라는 그런 특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에는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클러스터들을 보면은
이 연도별로 단계별로 보면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60년대 이제는 주로 공업단지, 70년대에는 과학연구단지, 90년대에는 테크노폴리스 첨단 기술단지, 그 다음 90년대에는 산업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오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지금 그 외국을 보면은 미국 나파밸리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와인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와인 클러스터를 좀 만들려고 하는 데가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은 말산업 특구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영천이 아마 말산업 특구를 추진하는 주요 아마 지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천은 이 와인 클러스터하고 같이 묶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 사례에서 또 뭐 여기 싱가포르나 홍콩, 중국 상해, 푸동, 두바이 이런 데 보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유치 목표들이 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건 금융 서비스, 홍콩도 마찬가지, 중국 상해 같은 거는 제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부가가치 만드는 거, 두바이는 관광과 물류 중심으로 이러한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말과 관련된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보면은 지금 캐나다의 캘거리 스타피드, 여기 아주 굉장히 100년이 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관광적인 효과를 만드는, 산업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한 년도에 약 그 짧은 기간 안에 1억 3,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80약 1,200억 정도의 산업적 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성도 있지만 이 자체가 이 지역의 하나의 축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Head of Day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마을의 그 중심 도시인 켄터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렉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여기 역시도 상당히 많은 산업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제 효과가 약 40억 달러,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13만 명 이상이 이 각종 말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켄터키 주민 14명당 말이 한 마리씩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제주도가 말이 많이 사육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따른 산업적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비로소 말 산업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일 겁니다. 다른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중심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쪽의 말산업의 정책, 지역 환경,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밸리체인, 지역 특화, 관리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유기적으로 융복합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발전 전략,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시스템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모델 중에서 이 초기 모델인 밸류체인 모델하고 그 다음에 초기 요 관리 주체의 단계적 육성 모델, 이 두 개가 아마 묶어지는 그러한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중심 모델의 그 여러 가지 저기를 본다고 한다면 생산, 육성, 조련, 유통, 이용, 이러한 각 단계별로 모델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 유형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용 분야가 가장 광범위하게 있는데 실제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용 분야의 밸류가 별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제주도의 지금 약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전략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하면서 특구를 지정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이 부분을 당초에 특구 지정할 때 평가 기준 만든 게 있습니다. 제주도 와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실용화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방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진흥 계획을 반드시 세우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그래서 말산특구 지정 항목에다가 아예 진흥 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이 목표 자체가 이 개수 목표가 세워놓고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만들고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 아직도 지금 말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계적으로 부정확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책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밸류체인 말씀드렸습니다. 역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역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제시해서 만들어가야 될 거다. 지난번에 제주도 특구 조성할 때 제주도는 전체가 지금 특구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시 하나가 특구고,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구가 굉장히 희석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꼭 만들어서 가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 그 각종의 특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 수익하고 반드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만일 특구를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농가 수익과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다면 당초에 말산업 육성법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말산업 특구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 조례를 지금 운영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좀 보완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항상 이 지능계획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제주도 말산업 특구가 계획된 대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이 제주도 내에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캘거리 축제와 같이 제주도에 오면 그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제주도의 말산업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진흥계획은 이미 제주도가 세워놨는데요. 이 진흥계획에 대해서 평가 프로세스를 제가 잠깐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요. 진흥계획을 지역 영향도를 만들어서 특구 모델을 결정했으면 반드시 성과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당초에 제가 농식품부에 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거보다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말산업 특구를 앞으로 제대로 운영해 가시려고 한다면 꼭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시로 3개월마다 진흥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으셔서 반드시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문제 있는 것은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시켜서 계속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운영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말산업 특구 이제 평가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특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농식품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주도 말산업 특구가 자체로 이런 특구 평가관리위원회를 도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강화, 지역 영역에서 산업적 발전으로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이제 활성화 방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의 말산업 특화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 사업 전략이 만들어지면 무엇을 우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 관리 전략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말산업 육성 거점 기지로서 이 제주도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이제 말산업 특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몇 가지만 제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주도에 많이 흩어져 있는 각종 다양한 말산업 시스템들을 한 가지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정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다양한 말산업들 또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거 밸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하나로 링크시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말산업이 갈 수 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내드렸는데 수익형 거점 조련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 말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까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비용말을 쓸 수도 있고 승용말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승용마가 지금 현재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주요한 용도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그 승용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련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제주도에 거점 조련센터를 몇 개 정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전문 조련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련된 말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된 말은 어떻게 등급을 매겨서 옥션이라든지 경매를 통해서 실질적 수익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조련 운영 분양의뢰과 승용마 인증 경매 유통, 그 다음에 농가 컨설팅 및 관리,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호 다 연계돼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 세 가지 조련센터에 대한 기본사업, 또 하나는 농가 컨설팅 교육사업, 또 하나는 승용마 인증 유통사업, 요거를 잘 연계시켜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 생산 육성 조련 및 유통 시스템을 밸류 체인단에 따라서 만들었으면 이제 제주도에 준비가 된 겁니다.
제주도에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이용을 어디서 할 거냐. 제주도에 이러한 모든 준비된 것들은 결국은 육지부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륙에서 준비된 것들이 육지에서 어떻게 이용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동반 성장 모델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주도의 말산업의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 조련센터에 대한 중심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필요성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현재 국내 승용화 산업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번 우리 말산업발전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더러블의 태용마를 가지고 승용마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수의 부정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이런 경주마인 더러블의 태용마보다는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우리의 고유한 자원으로서의 승용마를 만들어서 내륙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그런 승용마가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제주도의 생산 농가들도 이와 같은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무조건 생산해 놓으면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을 생산하는 생산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합니다. 그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적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뭐냐? 어디 지역에서 어떤 말로 사용할 말을 어떤 품종으로 어떻게 조련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실용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승마 선진국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말산업특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생산농가와 센터와 시장 수요자 간에 누군가가 링크를 잘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주도에는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이걸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점 조련센터의 기능 중에서 또 하나의 기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멀티 펑션입니다. 즉 생산부터 시작해서 이용까지 단계의 모든 부분들을 가치 중심적으로 그거를 조정해서 잘 가치를 쉐어링해서 모든 단계 요소들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승마 산업이라든지 모든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농가 수익이 창출되고 결국 승마 시장에 적용 가능한 승용마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륙과의 연결점을 만드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밸류체인 중심의 모델은 다양한 이러한 사업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과연 제주도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생산 분야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사육 분야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조련 분야는 어떤 아이템을, 유통 분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특별히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수익 배분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모든 산업을 견인해가는 것은 이익입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곳은 그 산업은 결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도 말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계 밸류체인에서의 수익이 어떻게 공유되고 쉐어링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설정을 해놓고 가야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다툼이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제주도와 내륙과의 연계되는 동반사장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주도와 내륙에서 말산업의 특구라 또는 말산업 발전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내륙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제주도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수익 창출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농가의 원가와 육성시 원가, 조련센터 직접 원가, 조련센터 간접 원가 이런 각종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내륙에다 공급할 수 있는 말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안전한 조련을 끝내서 그야말로 내륙에서 안전하게 승마할 수 있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역시 모델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제주도 말산업 특구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실행시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토론 시간에 좋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토론 우리 김동전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전 교수님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제주도의 제주마에 대한 가치, 역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전 교수님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제2학교의 김동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의 역사와 문화적 고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결국 21세기에 오면서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한 문화산업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산업의 어떤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결국 창조경제 또는 그것을 어떤 산업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예요? 문화가 밥 먹여주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 돈을 투자할 거면 당연히 댐을 하나 더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공장을 건설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문화산업이 성장했던 유럽의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문학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적인 또는 어떤 생명력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사례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지금 말산업이라고 하는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었고, 물론 제주는 문화적으로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돌담이라든가 해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곶자월이라든가 이러한 자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국 우리 이 제주도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왔던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제주로 보내야 된다. 그것은 그만큼 이 말과 제주도 사람이 아주 밀접한 역사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산 간의 어떤 보전,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했던 부분도 결국 중산간 지역이 그러한 말 목장으로서 온전히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1702년에 제주 목사로 왔던 이영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세기가 되면 우리 한국에서 이 기록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돼요. 그림으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내는 것. 여러분도 이제 김홍두에 대한 화가도 아실 텐데, 바로 그러한 부분에 이 제주도에 왔을 때 제주도의 어떤 행정,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그림으로 42장을 그려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한라장촉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지도로 보는 제주도의 백과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지도를 그려놓고, 보편적으로 지도는 위쪽이 북쪽을 얘기하지만 이 지도는 이 남쪽을 위로 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빨갛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24시 방향으로 해서,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자시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지역에 도달한다,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중산간 부분이 전부 목장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주 상세히 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주도의 전체적인 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이나마 제주도 말의 역사가 어떻게 유래되어 왔다, 이러한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 게 앞으로의 어떤 마산업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이 산업을 인문학과 어떻게 연계시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대지, 이러한 것들의 경우는 인간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도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 선사시대의 유적에서 얼마든지 이제 확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대단히 제주도의 패총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곽재리 패총, 여기서도 역시 말뼈들이 이제 나왔고, 다음에 이제 한들굴 유적이라든가 이런 유적들의 동굴 유적들에서도 말뼈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물론 우리 구석기 시대 어음리 빌레못 동굴이나 이런 데서는
황금뼈의 유적 그들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하나의 섬이 아닌 대륙의 한 부분으로 이제 존재했을 때를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떻든 이 제주도에서 생산되어진 말이 중앙정부에 진상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이 고려시대의 이 문종 이때 기록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유적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제주도가 대단히 어떤 목장 지역으로 성장되기 이전부터 말의 역사가 시작되어 왔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주 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 것은 이 고려말 원에 의해서 탐라 목장이 설치되어진 1276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충렬왕 2년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 미야코지마에 갔을 때 보면 미야코지마에 가면 박물관에 이제 제주 조랑말과 아주 유사한 말을 쫙 전시를 해놓은 것을 봤는데 이 미야코지마의 경우도 제주 조랑말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이 미야코지마의 경우도 이제 그런 점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든 세계 대제국 건설을 꿈꿨던 몽골이 제주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은 이미 1268년부터입니다. 1268년, 69년 사신을 파견하고 해로를 탐사하고 그러죠. 그런 와중에 이제 삼별초 군대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대몽항쟁을 전개했고, 그런 맥락에서 몽골은 남송 정벌이나 일본 정벌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삼별초를 토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삼별초의 토벌은 궁극적으로 제주도가 몽골 지배하에 가게 되는, 그래서 그 1273년 이후에 약 100여 년간 제주도는 몽골의 간섭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의 도민들 속어 중에는 몽골 놈의 자식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남아있을 정도로 어떻든 몽골과 제주와는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자, 그런 속에 큰 이 말과 변화가 1276년 8월에 수산평에다가 160필의 말과 소, 낙타, 양 이러한 것들을 갖다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 동쪽 지역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이 서쪽 지역에 비해서도 넓은 평야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지리적 장점이 결국은 이 성산읍 수산평에 이제 말을 방목의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역시 목마장은 이제 서쪽 지역, 이 한경, 부산 이 일대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화막, 서화막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동화막과 서화막의 설치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행정을 동도 서도 체제로 가게 되는 계기를 형성을 하죠. 지금은 우리가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 시기에는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과 서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행정체계를 갖게 되는, 그것도 역시 목마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동서화막을 설치하고 그러면서 몽골에서는 그러한 말을 사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소위 목호라고 하는 계층이죠.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목자라고 하는 계층으로 이제 불려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러한 제주도 목마장의 설치가 몽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했고, 그것은 이제 그랬기 때문에 마필 사육가들을 이제 파견을 했던 거죠. 기록상에는 원이 14개 목장 중에 하나로 이 제주 목마장이 소개되어지고, 뭐 심지어는 어떤 자료에는 기주 다음으로 제주 목마장이 여러 가지 우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자, 문제는 이제 몽골이 이 궁극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명나라에게 쫓겨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몽골은 피난궁전으로 제주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피난궁전 그러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명나라에게 빨리 쫓기면서 제주도로 넘어오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죠. 그래서 북원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때 몽골의 피난궁전이 제대로 완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제주도로 피난궁전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제주도 역사는 또다시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을 텐데 어떻든 목포로 북쪽으로 쫓겨났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제주도에서는 이 목포의 난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목포난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몽골을 멸망시킨 원을 멸망시킨 명나라에게 말을 바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명나라는 제주도에 많이 자라고 있는 말을 명나라에 바쳐주기를 이제 원했던 거죠. 고려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말을 명나라에 바침으로써 환심을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제주도의 말을 징발해 가기 위해서 관리들을 파견하니까 그 말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몽골에서 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수의 나라인 명나라에게 말을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버티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목호의 난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최영 장군이 약 24,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제주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명월포로 이제 도착을 해서 새별노름 이런 지역에서 이제 목호들과의 대대적인 항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석질리필사라든가 이러한 목호의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이 범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영 장군이 군사를 범섬으로 보내서 그들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 최후로 이들이 이 범섬에서 바다로 떨어져서 자결을 하는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 어떻든 목호난이 최후의 격전지로서는 이 범섬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선시대 와서 이제 큰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일어난 거죠. 이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명나라와의 어떤 대무역을 위해서는 또는 이 국내의 여러 가지 마파발이라든가 군사적인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말의 어떤 산지가 상당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부상하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국마장 설치가 이제 고득종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득종은 지금 서울특별시장을 역임했던 제주 출신 중에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고득종은 세종 때 상반된 두 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주도를 강력하게 중앙정부로 편입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점은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이 생활체계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 이러한 부분에 또 기여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바로 국마장 설치를 이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십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 24년에 이제 십소장이 이제 1차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중산간 지역이 쭉 국마장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지는 거죠. 즉 이런 국마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본적인 동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민간과 말이 사는 이 지역을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자성, 하자성, 중자성 그러니까 이제 말목장 지역과 민간이 살고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쌓게 되는 건데 그건 좀 더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어떻든 십소장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천자문을 기본으로 한 자목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한 자목장은 암말 백피를 기본적으로 해서 이 백피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주가 되고 50피를 책임지는 사람이 군부가 되고 다음에 25피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떤 관리 자체가 우리 사람을 관리하는 것처럼 일목한 어떤 행정체계 조직 속에서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호적이 작성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의 경우도 소나 말의 경우도 오마적이라고 하는 것이 작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조, 사복시, 전라도 관찰사, 제주목사 감목관 이게 이제 다 한 부씩 이제 보관하면서 그런 장부와 실제 그 목마당 장부를 보게 되면 목마당에서 어떤 말들이 자라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이 우마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발생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흉년들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골짜왈로 들어가서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나 말을 잡아먹게 되면은 결국 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우마족들을 잘 색출을 해서 평안도로 강제 이주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많았을 때는 제도민 한 600여 명을 강제로 평안도로 이주시켰던 기록도 확인이 되어지죠. 다음에 이제 목마와 관련해서 이 동생마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생마의 폐단. 이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보편적으로 목자라고 불려졌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였죠. 잡녀라든가 목자라든가 다음에 과직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목자들이 왜 고역 중에 하나였느냐면 말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는 말을 도둑질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은 말의 숫자만 채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색깔의 말을 우마족이라고 하는 것이 작성됐기 때문에 그 우마족에 작성된 것과 똑같은 색깔의 말을 민간에서 사들여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부르는 게 값이 없고 그래서 한번 목자가 되면 처자식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제주도 목장의 경우 말들을 많이 다른 지역으로 운반을 해서 강화도 목장이라든가 진도 목장, 평안도 신미도, 경남 거제도 등 이러한 데 이제 제주말을 옮겨서 목양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다음에 이 제주 목마장과 관련해서 이 김만일, 헌마공신 김만일 뭐 아주 유명하죠. 산마감목관, 상장, 침장, 록산장을 책임지는 민관 산마당 공동 운영의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대길 위 가선대부 제주 산마감목관 즉 이 강의 3년 즉 1664년입니다. 이때 산마감목관을 임명하고 이게 1895년까지 쭉 이 집안에서 경주김씨 집안에서 이제 세습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요거 이거는 아까 이제 이영상 목사 당시에 그려졌던 공마봉진의 한 장면입니다. 즉 각 소장에서 이제 붙들어온 말을 제주목 관아인 관덕정 앞에 집결을 시켜서 일일이 이 우마족과 대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조선 후기 10소장 산마장의 위치를 한 장의 지도에 이제 알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1소장이고 쭉 해서 이제 이렇게 10소장까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주로 국마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산마감목관이 이제 상장, 침장, 록산장 이게 아까 민관 공동 운영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산마감목관 경주김씨 집안에서 다음에 이제 소목장으로서 모동장과 천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다음에 섬지역인 우도장과 이 가파도 목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도와 가파도의 경우는 우리가 고려 말까지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공도정책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이 이제 살지 않게 되고 사람이 안 살게 되면서 여기에 목마장이 이제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입니다. 결국 목마장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이 이 우도나 가파도에 들어가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마문화와 관련된 것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잣성에 대한 겁니다. 뭐 정교하게 쌓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 하자성, 중자성, 상자성.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성은 목마장과 민간 이거를 구분하기 위한 것. 상자성은 말이 이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고, 중자성은 바로 하자성과 상자성 사이에 쌓여진, 다음에 이제 소장과 소장 사이에 쌓여진 것을 이제 간장,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소나 말의 똥을 이 걸음으로 활용하기 위한 발령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요. 뭐 물론 가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소의 그 배설물을 이용해서 뭐 땔감으로 사용했던, 최근까지도 그런 기록들이 있죠. 다음에 말을 이용해서 이제 밭을 발려주는. 제주의 농업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결국 조그만 가뭄에 또는 홍수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말을 이용해서 밭을 밟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씨앗을 내릴 수 없는, 결국 이것을 이제 농업에 활용되어졌던 게 이제 맞벌리기이고, 다음에 이제 말의 건강과 번식, 이게 우마적이라고 하는, 사실 말의 경우는 가임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리고 이게 야목장에서 주로 뛰어놀기 때문에 쉽게 이제 유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이 말의 건강과 번식을 기원하는 이러한 이 마조제가 추나추동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 카르텔 입구 쪽에 마조단이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축의뢰로서 이러한 백중제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한라산, 이 상산 지역의 즉 그 선잡지와시라든가 이 백록단 마른 이 부분에서 이제 말이 사육되어졌다라고 하는 상산방목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아주 고지대에서 이러한 말의 어떤 양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전통 마의 문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 여러 가지 어떤 뭐 드라마든 게임이든 또는 애니메이션이든 또는 뭐 캐릭터든 이 말의 경우는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문화적 원천 소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결국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마산업 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든 이 말 문화 자체가 제주도에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켜나가는 끊임없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한 말태우리 학교라든가 또는 말문화연구센터, 실질적으로 동북아의 어떤 중심 지역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북아 말문화연구센터, 이러한 것들을 대학이라든가 이 고등학교 그런 인재와 연결해서 양성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들,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축제화 시켜 나가는, 말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목자, 태우리의 어떤 축제, 몽골이나 일본의 사례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 말축제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상무인 이 마상제 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복원을 해 나가는, 특히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격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격구. 어떻게 보면 오늘날 폴로 말 타서 이제 이 폴로 경기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말을 타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의 골프와 똑같은 게 이 격구입니다. 단지 말을 타서 한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해서 말격구 경기를 제주도에서 이제 특화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격구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때 정종입니다. 정종.
그러다 보니까 세종 자체가 이 격구를 또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 격구를 문과 시험에 이제 그대로 시험 과목으로 이제 갖다 놓은 게 이제 이 세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든 격구를 잘하는 사람이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할 수 있고 창과 검술에 능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격구를 무과 또는 무예와 바로 연계를 시켰던 거죠. 이것을 잘 콘텐츠화 시키게 되면 아마 이 서양의 어떤 폴로 경기 이상의 제주도의 어떤 마산업 육성이 한 콘텐츠로 활용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말고기 음식 문화. 우리는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많이 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우마 도적에 대한 이제 뭐를 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밀주 단속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말문화에 나타났던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품으로서 상당한 다양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비누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가시대 조랑말 박물관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마산업 특구 지역에 뭐 대단히 어떤 그런 동북아의 말 문화연구센터 박물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주의 전통 말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 박물관의 건립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고 남아있는 그러한 인문학적 요소 또는 유적지들을 통해서 이거를 관광 자원화해 나가는 이러한 움직임들도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기초 자료가 돼서 스토리텔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6차 산업으로의 어떤 성장 이런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중에 좋은 의견들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열심히 발표해 우리 김 교수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을 조금 많이 쓰셨어요. 제주도 말 문화 역사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 역사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 제가 했으면 이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토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우리 나항규 교수님 나오셔서 관광과 문화 치유 산업으로서 말 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발표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우리 나 교수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항주입니다. 저는 문화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만은 특히 개인적으로 말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뼈가 으스러진 상태일 정도로 말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광범위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 육성 분야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생산 육성된 말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수익을 내고 지속 가능한 어떤 자원으로서 말을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당연히 또 대두되는 문제죠. 아마 시간을 좀 나눠서 짧은 시간에 가지고 이 생산 육성 분야까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단지 이 생산 육성된 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몇 가지 저희 견해와 또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이러한 그 방향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이 되기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PPT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죠? 가운데? 예. 잘 알다시피 말산업 육성법이 이제 3년차에 들어가고 또 가장 중요한 법적인 변화가 바로 5월 2일 날인가 있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요. 경과기간 끝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법이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 산업의 지금까지 FTU에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농촌, 여기는 사실 뭐 할 이야기가 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책의 어떤 부서가 농림부고 또 수산부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법도 농림부 주관이기 때문에 아마 농촌이라는 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말산업이라는 게 농촌이 기반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제정은 우리 말산업이 지금까지 막연하나마 이용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아시다시피 98%가 경마하고 연관이 됩니다. 경주마 생산을 위해서 생산 육성을 해왔고 또 주 소비 용도가 경마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 왔죠. 근데 말산업 육성법이 이렇게 집중된 경마 분야를 승마 또는 부대 분야로서 조금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어떤 것들을 좀 극복해보자는 그런 그 발상하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거기에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관광이라는 개념을 바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깁니다만은 6차 산업 육성법으로 통칭 부르죠. 이 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산업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본적인 뼈대는 말산업 육성법에서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그 5개년 계획에서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 이용산업 분야를 그 모델이랄까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바로 6차 산업 육성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이제 관광산업으로서 말산업이 구체적으로 편입되는 또는 관광산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모든 효과적인 이익들이라 할까 또는 효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말산업이 이제 거기에 올라탄다고 할까요? 올라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림부 장관이 되겠지만 말산업의 이용 분야는 또 농림부 하나로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문화관광부 소관 아니겠습니까? 농촌관광은 농림부지만요. 그러나 관광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테리토리적인 특성이 아니라 소위 인간의 마음을 또는 인간의 욕망의 세계에서 필요는 충족이 되지만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블루오션의 세계가 관광 세계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블루오션인 이 욕망의 세계에서 필요의 세계에서만 만족하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주도의 경우라면은 관광하고 연관된 것이 거의 포화 상태에 와 있거나 또는 제주도의 입장만 본다면 성장의 한계가 관광과 자연자원의 결합으로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미래는 관광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계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오지 않을까 아마 올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말이라는 단일 출전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용 방법으로서 관광, 치유, 여행, 또 컨벤션, 또 오락 다양한 형태로서 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농림부 주관부서인 농림부에서 이 법 안에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말 이용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을 받게 해주고 정책의 방향 기조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용 산업이 지금까지 가졌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은 모처럼 좋은 계기가 오지 않았을까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말산업의 이용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경마는 속도 이주죠.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더 러브레스로 쓸 수밖에 없고 생산도 거기에 집중할 수 없고 조련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의 경마산업의 전체 말산업의 98%를 차지하는 경마가 속도 유지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왔다면 이제 조금씩 지형이 바뀌죠. 물론 이 98%의 점유비가 당장에 50% 40% 줄어들겠습니까만은 점차 저변 확대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성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승마 또는 부대 산업으로서 그 길들을 이제는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고요. 거기에는 이 속도가 문제가 아니죠. 경마는 속도가 당연히 문제이겠습니다만은 경마 이외의 분야는 국민의
의식 수준하고 관계가 됩니다. 국민들이 또는 이걸 소비하는 실지 승마 또는 부대 산업에 관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승마는 도박산업이라는 다양한 어떤 그 압력이랄까 사회적인 저항 속에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아직도 탈피 못하는 그런 그 인식이 있습니다. 말산업도 어떻게 보면 승마나 기후의 부대산업도 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국민 의식 수준이 점차 개선됨으로써 경마가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낼 수만 있다면 새로운 산업으로서 위상도 아주 확고히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제 PPT가 총 40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량이 많고요. 저도 그림도 많이 넣고 싶었습니다만은 제가 맡은 이 분야가 관광, 문화, 치유, 또 곁들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게 경제라는, 경영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 분야와 연관돼서 경제 경영을 보는 눈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산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 나중에 그 자료가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말 관련 이용 산업의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도 현실 속에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삼성 TV나 LG TV나 TV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는 어느 제조회사가 만들었던 텔레비 자체의 품질 가지고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텔레비가 만들어진 이후에 텔레비에서 보이는 콘텐츠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무엇이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제조는 거의 평균화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뭐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든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기능적인 몇 가지 차이에는 품질 차이는 없습니다. 말산업도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산업이 사실은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금 서비스화 돼 간다고 할까요? 여러분이 보기에 말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하드웨어적이거나 어떤 동물의 실질적인 아날로그적인 어떤 생각의 어떤 표상으로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산업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러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소위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무형제적인 서비스 형태로 전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라는 것까지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됩니다만은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패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점에서 패배가 되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패자 부활쯤마저도 거의 부인되는 잔인한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은 끝나가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실 겁니다. 더 부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자본주의라는 게 생긴 게 겨우 300~400년, 200~300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겨우 200~300년 전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 제도요, 시장 만능 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00~300년 후도 지금 같은 자본주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어떤 황혼 무렵에 있다,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이 경제학자들이 보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상당 부분 수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잔인한 자본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어떤 형태든 간에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럼 대안으로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자본주의가 끝나면 정말 1등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한한 성장을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자원은 유한한데 무한한 성장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게 지금의 자본주의 모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여러분이 좀 전제로 두시고요. 이러한 그 전체적인 우리 삶에서의 과거 200~300년 동안 유지했던 효율 만능의 자본주의가 끝남으로써 그 대안이 무엇이냐? 이게 유일하게 대두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중에서 강력한 것이 바로 문화경제학적인 시각입니다. 문화경제학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후손도 지금과 같이 이 깨끗하고 평화로운 지구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는 거지, 지금 현 시대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 지구 자원 모두를 다 없애버리자, 이것은 아니다. 따라서 0%의 성장 또는 1%의 성장, 이런 정도의 성장만이 앞으로 지구 자원과 우리 후손을 위한 어떤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경제학인 것이고,
인간경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환경경제학, 행동경제학이 그 대안으로서 대두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비교적 디테일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변화까지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말 산업이 법적인 어떤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은 돼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에서 앞으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말 산업이 이렇게 좋은 변화된 시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려면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스포츠 산업이라든지 더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치유 산업으로서 말 산업을 육성하려면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넓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 그 앞에 발제자 하신 분 또 말씀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문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문화라는 개념은 그 범위가 워낙 광대함에 있고 모든 것은 문화를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술 문화, 자동차 문화, 뭐 지금 같은 토론 문화 다 붙이면 문화라고 그 영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뭐 여러분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화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연이 아닌 인간의 손길이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모든 것들은 문화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지라고 의문을 가졌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했던 말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사,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은 말로써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이라는 어떤 그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말 산업의 핵심은 결국은 돈을 버는 게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요. 그러려면 그 수단으로서 문화 산업화해야 된다. 소위 문화를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문화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자본 개념일 수 있습니다.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도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집안의 어린애들을 보십시다. 되게 게임은 어느 정도 다 능숙하게 할 겁니다. 제가 외국 출장 가서 게임 기기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는데 그 게임을 전혀 하지 못했던 우리 정 교수님한테 선물을 드렸다는 정 교수님은 저한테 그럴 겁니다. 에이 양준아 한 명 사오지 무슨 게임 이런 걸 우리 나이에 한다고 사왔어. 아마 그것은 큰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게임을 모르는 사람한테 게임을 준다는 것은 전혀 관심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한 사람, 게임을 해본 사람, 게임에 대해서 정말 도취할 정도로 몰입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게임이 선물로 들어온다면 대단히 기뻐하지요. 문화산업은 문화가 산업화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능숙하게 익숙하게 한 번 정도는 만져보고 한 번 정도는 봤고 한 번 정도는 느껴봤던 것들이 총칭하여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산업은 특히 문화자본의 확충이 아주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뭐 제주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볼 때는 아주 값싸게 체험승마 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몇천 원에 탈 수 있다는 체험승마로서 말을 경험했다는 것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가슴 아픕니다만은 미래를 본다고 할 때 일단 말을 만져봤다는 것, 그나마 등에 한번 올라탔다는 것은 저희 같은 문화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문화자본을 뿌린 겁니다. 뭐 더 길게 설명하면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소위 육감 중에서 촉감이 갖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 그 눈에 대한 시각이나 또는 귀, 눈과 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숙합니다만은 이 말산업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촉감이죠. 따라서 말과 관련돼서 어떠한 인터뷰라든지 어떤 미팅이 있다고 할 때나 이럴 때는 반드시 촉감의 문제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 나중에 혹시 더 길게 된다면은 문화 산업으로서의 말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없다고 독촉입니다. 뭐 앞에 분이 많이 시간을 주지 않아서 뭐 요약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관광산업으로서의 말산업이 이제는 과거에 같이 사이드맨이 했던 것들이 이제는 관광산업에 얻어 타야 됩니다. 말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관광산업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알다시피 문화관광부가 관광의 주무부서가 한다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가 관광에 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말관광에 대해서 말을 이용한 관광에 대해서도 반드시 혜택이라 할까 정책의 방향이라 할까 제주도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관광에 얻어 타야 됩니다.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관광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몇 가지 핵심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다거나 연구할 수 있다거나 또다시 노력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관광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의 트렌드가 옛날처럼 먹고 마시고 사진 찍고 적당히 술 마시고 이런 정도의 관광은 이제 끝나갑니다. 소위 힐투어죠. 힐링이죠. 웰빙과 힐링의 개념이 합쳐진 힐링의 요소가 가미된 투어리즘. 이것이 관광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관광의 천연적인 요소 이외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광의 말산업을 접목시키는데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점을 유념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산업으로서도 연간 저희들이 약 50조 규모로 스포츠 산업, 프로축구나 프로농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연간 약 50조에서 60조를 봅니다만은 스포츠 산업으로서도 말 산업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물론 경마가 지금 제주도에서도 있습니다만은 경마 이외에 말을 이용한 스포츠 산업으로서의 뭐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할 거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의 말 산업은 아마 미래의 선패는 크게 보면 바로 치유 산업으로서의 말 산업의 육성이 관건이 될 것이고 이 제주도만이 갖는 이 부럽고 이렇게 멋진 제주도의 자연 청년 환경 구체적인 용어는 어메니티라고 합니다만은 농촌 경관의 쾌적성을 어메니티라고 합니다만은 이 어메니티와 말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바로 치유 산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치유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라는 말이 더 병원 치료, 통원 치료, 치료가 더 익숙합니다만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치료라는 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사나 약사 정도만 치료 행위를 할 수 있고 치료의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 관련해서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보면 농림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부서들이 통합이 돼서 더 크게 보면 말산업 통합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치료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치료 행위는 못 온다 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대체의학이라든지 민간요법으로서 상당 부분 어떤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운영한다면 이 치유산업으로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사실은 제주도에서 특화되어야 될 아주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해서 제시해 볼 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첫째는 말산업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유산업으로서 승부를 걸겠다고 할 때 가장 큰 핵심은 그 주체가 인간에 대한 소위 의사 정도에 근접하는 인체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학의 학자 정도가 될 정도로 마학에 정통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도 크게 보면 문화자본의 준비가 필요하듯이 치유산업의 성공 요인은 크게 보면 말과 인간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주도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치유산업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각 승마장을 비롯해서 말을 이용하는 주체들한테 바로 이 점을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모든 소프트웨어와 성공의 사례 같은 것들을 부단히 전파하고 그러한 시간들이 축적이 된다면 내륙지방에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치유산업으로서의 가장 큰
아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취산업이 갖는 아주 독특한 점들이 있죠. 뭐 예를 든다면은 원예 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뭐 영국이라든지 또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이 무슨 치료 농장이라든지 일본 같은 복지 농장 같은 다양한 형태의 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외에도 원예 치료라든지 농산물과 연관된 인간의 뭐랄까 마음이라 할까 장애인이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법적으로 약 15개의 장애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건 법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법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말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치유 산업의 범죄를 포함시켜서 앞으로 제주도가 전력 육성한다면 아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메카가 될 것도 어려울 일이 아니라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치유에 대해서 제주도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또 이번에 만든 융복합 산업을 지원에 대한 법에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했던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 이 세상 안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건 쉽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의 육성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제주도에서 이용 방안의 확대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치유 방향에서 잡아주고 그 치유 방향에서 승부를 건다면 먼저 서두르고 먼저 준비하고 그러한 인적 인프라를 미리 깔아 나간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비교해서도 이러한 천혜의 자원 속에서 정말 멋진 의료 관광까지 일반적인 관광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제주도 이상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제주도는 지금까지 가졌던 관광 개념보다는 훨씬 더 빛나는 성과를 아마 거두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PPT 내용을 다 많이 못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관심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하고도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부단히 또 제주도를 위해서도 부단한 의견들을 많이 만들도록 좋은 의견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발표를 준비하셨는데 이 뒤에 지금 5시 10분부터 다른 세션이 또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드리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들은 빨리 좌석으로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션 같은 경우는 다음 한 20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저희 세션은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20분부터 다음 세션이 있습니다. 빨리 좀 나오셔서 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토론자들은 3분씩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플로어에서 또 한두 분을 받으셔야 되니까. 맨 먼저 강민수 교수님, 제주대학교 강민수 교수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됩니다. 예. 네,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 연사분들께서 아주 좋은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 특별자치도의 제1호 특구 유치를 위해서 용역하게 해주신 우리 정승현 교수님께서 앞으로 성공적인 특구가 되기 위한 모델 제시를 강력히 요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주셨던 소중한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릴 주제는 아마 김동전 교수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한두 교수님 말씀이겠는데 일단 두 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제가 반론할 내용은 없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그 조덕준 과장님께서 작년 6월달에 관광과 말산업 그리고 문화에 연계한 융복합 육성 전략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신선한 내용으로 저희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 통해서 그 전략과 연계시켜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온 점들은 상당히 좀 좋은 작년과 연계해서 더욱 소중한 자리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동전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주장을 해주셨는데 말미에 주장하셨습니다만은 문화와 관련을 해서 제주의 동북아의 문화재단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축구의 한 꼭지로서 충분히 아마 좀 적극적으로 검토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태우리 학교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뭐 또 해녀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통 혹은 또 계승 혹은 또 향토 교육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또 도입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나항주 교수님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많았는데도 시간이 적어서 서론 부분 정도밖에 말씀을 못 주셨지만 주셨던 것 가운데서 말산업의 신세기라고 하는 용어를 쓰시면서 말산업 구조 개편을 서두러야 된다. 그리고 또 경마 중심 말산업을 승마와 부대 산업으로 연관 산업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도가 주장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력히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역시 몇 번 강조해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또 확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관광과 문화, 치유산업, 힐링산업에 적합한 육성 정책을 좀 만들어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저희 학계에 있는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적극 동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장기적인 대안과 전략적 접근을 하는데 좀 게을리하지 말라 뭐 이런 부분도 오늘 저희 또 전문인력 양성하는 저희들에게 또 행정을 담당하는 또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셨던 좋은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나항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시장 파이를 늘리고 활성화를 견인할 문화, 관광, 치유산업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저는 신선한 주장이고 그리고 또 시적절한 대안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요청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잘 시간 지켜주셨는데 다음 두 번째 토론자 제주마문화연구소의 우리 장덕지 소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 역사는 제주말의 역사라고도 하고 목축문화는 국력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을 발표하신 분이라든지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마특구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코이 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명나라에 300두를 보내고 1700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격전지는 우리가 들불 축제하는 새별 오름에서 가장 격전지다고 하는 표말이 붙여 있고, 저기 범섬은 최후의 항전을 했던 그런 곳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코이 난 때 오면서 풍랑을 만나서 추자도에 기행을 했기 때문에 최영 장군이 그 가르침, 고기나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추자도에 사당이 있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다음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별오름이라든지 역사 교육을 위해서 모코이 난에 대해서 아주 비석을 크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모코이 난 때 부원수로 참전했던 분의 고향에 가면은 서천입니다. 서천군에 가면 어마한 비석이 생겨서 제주도의 모코이 난을 진압했던 부원수다 하는 비석이 있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제주 말이 전국에 나갔습니다. 태종, 지금 발표하신 분은 세종 10몇 년 하지만은 태종 16년 1416년에 1800마리가 진도에 가서 방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그쪽에 가서 구하고 왔습니다.
아주 면이 말을 길렀던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간목간도 여러분의 간목간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땅끝 마을에도 가보면 그곳이 제주도의 뭐를 공마하기 위해서 실러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말을 실러갔던 공마선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제주대학이 만들고 전시를 하다가 국립제주박물관이 만들어지니까 그 앞에 전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새로 오신 그 박물관장이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분해를 해서 수장고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 산지항에 가보면 중국에서 올 때 피난 올 때 했던 그러한 배는 전시되어 있는데 저쪽에 산방산에 가면 그 뭡니까 하멜표류 했던 배의 모양을 했는데 제주의 가장 컸던 배가 공마선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영등굿이 우리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내 보면은 양마이가 있습니다. 국문학자가 배 모양으로 해서 배방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에 계신 일제강점기 때 그 자료를 보면은 12개의 막대기에 말머리를 만들어서 영등신을 즐겁게 했다 배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연구를 하시고 말놀이 굿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1800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내려올 때는 공골마를 타고 옵니다. 간 후에 다시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로 그때 뭐를 이렇게 하는 그 굿이 있어요. 그러한 굿이라든지 또는 세경놀이 1년에 농사를 짓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해야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것입니다. 마조제를 발표자께서는 2번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번 합니다. 말의 제사는 4번인데 2월달에 마조제, 5월달에 선목제, 그 다음 다시 뭘 하느냐면 승마제를 하죠. 마사제, 마보제 해서 2번 제사하는 그런 것이다. 지금도 들불 축제에서 마조제를 작년부터 제가 제주시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도 와서 촬영을 하고 또 서울에서도 한양대학교 그쪽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마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장 교수님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조금만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하겠으니까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제가 머리가 하얀 있습니다. 하얀 있는데 줄여서 해야지. 저기 박목장에 중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30만이 온다. 영어지 말고 설명할 수 있는 말에 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관광 해설자를 배치해야 되고 제주마 축제가 제주 경마본부에서 하는데 제주마 축제가 제주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 그러한 위원회를 조직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혼이 여수다마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국립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소의 우리 강만영 연구원님 3분, 2분 30초만 해주십시오. 예. 저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 현장에서 이 목장 문화, 목축 문화, 말 문화 관련된 해설을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받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랑말은 과연 어디서 온 말입니까? 몽골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까? 여기 제 옆에 조랑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발표자가 아니시지만 좀 조랑말이 지금 정말로 몽골에서 왔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주도가 한 거의 100년 가까이 그 몽골의 지배를 받으면서 탐나 목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의 목축 문화에는
몽골의 마문화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제주도의 마문화에 남겨져 있는 목축 문화의, 그러니까 몽골이 목축 문화의 흔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해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반면에 이 중산간 초지대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말들을 키웠던 태우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 해녀들도 물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만 태우들 역시 고령화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태우리들이 사라지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 질병 또는 목축 기술에 대한 전통 지식도 동시에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제주 태우리들에 대한 뭐 세계사라든지 또는 목축 기술, 말 질병 치료 등등에 대한 전통 지식이라고 할까, 이 전통 지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의 우리 고복수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년 그 청마의 해를 맞아가지고 저희 제주도는 그 말산업 특구가 1월 2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제주 사람의 어떤 6차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쾌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승현 교수님이나 김동정 교수님, 나양주 교수님께서 말에 대해 가지고 여러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제주도의 어떤 발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 제주도가 이제 말특구가 돼가지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거느냐, 바로 어떤 주체성이 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승현 교수님께서 우리 말산업특구 그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숙련마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의 어떤 면에서는 초지가 한 42%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고 말 사육 수도 거의 한 67%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육된 말에 대해서 특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핵심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저희 도나 또 우리 그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짓는 계획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지고 계속 심사평가에 차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말사랑 싸움 놀이가 계속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제주도에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말사랑 싸움 놀이가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런 그 말특구에 버금가는 이런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도 저희 제주도에서 집중적으로 물론 동물보호 단체들과도 협상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제주도만에서 볼 수 있는 제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라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해서 정말 지역에 환을 들 수 있는 소득 사업으로 육상 발전시킬 수 있는 말산업 특구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랫동안 쭉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과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갖다 드리십시오. 예.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강명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구에서 보면 생산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 특구 지정할 때 보면 마사회 특구인지 제주도 특구인지 제가 이해를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특구로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마사회가 모든 거를 다 지금 보면 저도 뭐 마사회하고 연결이 있습니다만 마사회에서가 다 그
말 쪽에 특구에도 다 자지우지 내놓으니 지방 도에서도 10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면 그 마사에서 뭐 그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맞춤형 그 특구가 돼야 말발전이 되는 걸로 저는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사실 좀 자세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발표자도 마찬가지고 토론자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했던 내용과 토론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 말산업이 정말 앞으로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용 분야에서 어떤 관광과 문화와 치유자원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